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초고속 성장입니다. 이 책은 2022년 6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떠오름, 저자는 한성곤님입니다. 이 책은 유튜브 채널 돈 버는 공략집 곤팀장으로 알려진 한성곤 대표의 성공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24세에 월 200만 원을 받던 말단 영업직 사원에서 현재는 총 연매출 2억 이상을 만드는 교육법인 두 곳의 대표로 활동하며 플랫폼 수익만으로 1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경쟁자를 추월하고 초고속 성장을 하는 저자만의 경험과 성공 전략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저자가 1년 동안 수익 구간을 하나씩 넘어가며 겪은 경험을 토대로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큰 도움이 될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단기간에 압도적인 성장을 이뤄낸 10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특별한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깨고 누구나 가능하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 실행력의 중요성이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도전과 실패, 그로 인한 경험으로 쌓은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초고속 성장을 위한 최고의 방법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정말 간절하게 성공하고 싶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떠나서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 취업에 몇 번이나 실패해 좌절에 빠진 취준생과 몇 년씩 인생을 입시에 쏟아부어 지쳐가는 고시생들로 암울한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당장 다음 달 어떻게 먹고 살지를 고민하던 내가 지금은 하루 한두 시간 정도 최소한의 일만 해도 한 달에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이 통장에 꽂히는 사람이 되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걸 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존중받고 있다. 날고 긴다 하는 사업가들 중에서도 말 그대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냈다. 그래서인지 항상 받는 질문이 있다. 곤 팀장님은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번 책의 주제다. 가짜 절박함은 변화 없이 시간만 낭비할 뿐. 성장하고 싶은 절박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절박함만 있다면 한정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적당히 노력해서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가? 아니면 남들보다 비약적으로 성장한 후 수많은 기회가 쌓여있는 상태로 매일 설레며 살아가고 싶은가? 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닌 절박함에 반드시 이번 장에서 이야기할 한 가지를 추가해야 한다. 나는 돈이 없었고 나이도 어렸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하고 싶은 일에 특출난 능력도 없었다. 핑계댈 걸 나열하면 100개도 넘게 쓸 수 있다.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항상 간절하다고만 말하며 살아간다. 나는 교육업에서 배움을 원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왔다. 자신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야기하는 분들의 말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였다. 얼마 전 브랜드 블로그 광고 대행사 예비 대표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코칭하는 창업 다마고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 당시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지원서가 쏟아졌다. 지원서 내용에는 자신이 아이가 있는 가장이라서 경력이 단절되어서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간절함을 어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들이 지원서에 적은 내용이 진심인지, 이들이 진정으로 간절한지 궁금했다. 참가자를 확정한 뒤 4주간의 교육과정 중 1주차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간절함으로 무장한 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나름의 실험이기도 했다. 그중 한 가지는 내 블로그에 있는 잘 쓴 몇 개의 글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필사하는 미션이었다. 해당 포스팅에는 글 실력을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까지 안내했다. 지원자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곤 팀장이라는 키워드를 블로그 글에 적었는지를 네이버 뷰 탭을 통해 며칠 동안 매일 확인했다. 교육과정의 일부를 공개한 글이 올라간 뒤 결과를 확인하니 지원자의 90%가 실행하지 않았다. 결국 지원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가짜 간절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심으로 간절한 사람이라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내가 만약 지원자 입장이고 여기서 탈락했다면 공개된 1주차 커리큘럼을 속는 셈치고 무작정 따라 해봤을 것이다. 일주일의 시간을 들여 곤 팀장 블로그에 있는 200개의 글을 다 옮겨 적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솔직하게 담아 이메일을 다시 한번 보낼 것이다. 그러면 성실함을 보고 감동을 받아 추가로 1명을 더 뽑았을지, 2주차 커리큘럼도 공개했을지, 따로 시간을 내어 개인적으로 코칭을 해줬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약간의 창의성을 담은 제3의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생각만 하고 시도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단순히 100% 남에게서 주어지는 기회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러한 사람들이 99.9%이니 남들보다 간절한다는 마음을 어필하는 걸 넘어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실행까지 한다면 성공하기는 대단히 쉬워진다. 창업 다마고치에 뽑힌 4사람 중 한 분이 자신의 절박함을 표현한 방식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선발된 멤버와의 첫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분이다. 미팅이 끝나고 따로 찾아오더니 만약 자신이 교육과정을 중도하차를 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차와 남아있는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고 적힌 자필 각서를 흰 봉투에 담아 나에게 주셨다. 간절함의 실행력도 좋으니 안 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분은 현재 3개월 만에 자신이 목표로 했던 월 300만 원의 순수익을 넘어섰고 월 1000만 원을 버는 광고 대행사 대표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중이다. 초고속 성장의 0순위는 마음가짐, 1순위는 실행이다. 마음가짐만 있으면 상상에 불과하다. 실행력이 겸비된다면 목표는 현실이 된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옛말이 맞다.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주변 친구들에게 일단 블로그 글을 하나 쓰든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리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실행에 옮기라고 자주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지 않는다. 나는 주변에서 유튜브의 마케팅 효과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일단 아무 준비 없이 실행부터 했다. 내 첫 영상은 지금은 비공개를 해서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완성도 측면에서
아주 보잘것없이 찍었다. 노량진 고시촌 자취방의 오래된 벽지가 눈에 거슬렸지만 당시에는 돈이 없어 촬영 장소를 따로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얼굴 노출 없이 움직이는 배경에 2만원짜리 마이크로 녹음한 음성만 나오는 방식으로 몇 번을 계속 실행했다. 실행과 개선, 실행과 개선.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니 1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영상이 나왔다. 결국 이 채널은 얼굴 노출 없이 30개의 콘텐츠로 1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되었다. 실행을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게으름이다. 완성도를 배제하면 블로그에 글 하나를 적는 것, 노트북을 열고 5분이면 가능하다.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리는 것, 핸드폰으로 찍고 편집까지 1시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행위가 본인에게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합리화하며 게으른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그냥 해야 할 일이다. 게으름병을 낫게 해주는 약은 없다. 다른 하나는 기대감이다. 나는 20대 초반부터 거절을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런지 실행에 대한 결과를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기대감을 가져서다. 실패를 하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실행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유튜브와 같은 SNS에서 업계에서만 돌고 도는 노하우가 세상에 무료로 풀리고 있기에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전략은 과거와 대비했을 때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서의 관건은 이걸 얼마나 미세한 영역까지 실행했느냐이다. 결과론적으로 실행의 정도가 많은 차이를 발생시킨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해보기 전까지 나도 본인도 알 수 없다. 또한 실행을 한 사람만이 부족한 점을 알고 개선할 수 있다.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건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행운이다.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 행동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이번에는 어떤 개선점이 나올지에 대해 기대하자. 이렇게 게으름과 기대감을 이겨내면 실행력을 쉽게 높일 수 있다. 절박하다고 말할 시간에 일단 실행하자. 실행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핑계가 될 뿐이다.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항상 실행으로 검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넣을 수 있을 정도의 미친 실행력은 수많은 난관을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상위 0.1%의 삶을 엿보기 위한 한 가지. 비약적인 성장을 할 때마다 매번 자만심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이 자만심이 자아도취라는 병을 키운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내리는 처방전, 더 상위 클래스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다. 이미 내가 가려는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을 만나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상위 클래스의 사람과 나의 위치를 비교하면 열등감을 얻을 수 있다. 감성적인 에세이들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한다고 말한다. 행복에 있어서는 맞는 말일 수 있어도 성장에 있어서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과 비교를 하는 게 과연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가 크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나 자신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자기 합리화로 이어지기 쉬워진다. 나보다 아래인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고 나보다 위인 사람을 보면
박탈감을 느낀다. 우리는 이 중에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열등감을 돈 주고 사서라도 느껴야 한다. 열등감이 머리끝까지 차올라 분노로 바뀌면 그 힘으로 나도 저들과 비슷한 라인에 서고 싶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둘째로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얻을 수 있는 돈 주고도 사지 못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몇 마디의 대화만으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대단히 넓어질 수 있다. 나는 이 시기에 봉착하면 기존에 알던 멘토를 만나거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업가에게 만나고 싶다고 제안을 해서 한 달에 최소한 2명 이상은 만나는 편이다. 우리는 상위 클래스의 삶을 엿봄으로써 반드시 세계관을 확장시켜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여기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까? 라는 걱정이 들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할 제안하기를 순서대로 따라오면 당신이 만나고 싶은 대부분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제안하기의 원리. 제안하기는 전적으로 이득의 밸런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내가 얻을 점과 상대방이 얻을 점이 어느 정도는 균형을 이뤄야 만날 수 있다는 소리다. 내가 연매출 100억 이상의 사업가가 되었다고 해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님을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은 이치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이슈가 되었던 천인우라는 전 페이스북 개발자가 있다. 전략적인 퍼스널 브랜딩으로 수많은 제안하기를 성공한 사람이다. 하트 시그널이라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와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졌다. 그 이후에 각종 방송과 인터뷰 채널에 출연하며 하트 시그널에 나온 페이스북 개발자로 소개되었다. 물론 페이스북 개발자라는 스펙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겠지만 하트 시그널 출연이라는 이슈까지 더해지자 상대방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처럼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필요하다. 나에게도 수많은 만남의 제안이 온다. 이득 계산을 떠나 대부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기에 만나야 할 명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실례지만 뭐 하는 분이세요? 라는 질문에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본인을 구체적으로 퍼스널 브랜딩 해야 한다. 1. 일단 시도하라. 거절당할 게 무서워 시도조차 하지 못하면 작은 기회도 얻지 못한다. 생각만 하기보다는 1시간이라도 투자해 제안할 내용을 만들어 그 사람에게 개인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자. 제안할 내용에는 나와 상대방과의 접점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만들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직접 적은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든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업적에 대해 존경심을 표현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제안 내용의 서두에 깔아두면 한 줄이라도 더 읽게 만들 수 있다. 2. 끊임없이 제안하라. 제안하기에는 운도 크게 작용한다. 마침 내가 연락한 시기에 상대방은 중요한 일정이 쌓여 누구도 만나지 못할 만큼 바쁘게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저 타이밍이 맞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러나 항상 타이밍이 안 맞을 수는 없다. 나의 제안을 읽지 않았다면 최소한 10번까지는 보내보자. 읽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실패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될 수밖에 없는 더 강력한 제안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거절도 경험이다. 거절이 두려워지지 않을 만큼 시도해보자. 그것만으로도 좋은 수학이다. 왜 거절당하는지 원인을 깨닫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3. 표본을 더 넓혀서 제안하라. 나는 영업사원 시절부터 제안하기를 폭넓게 활용해서 빠르게 성장했다. 가장 처음으로는 내 사무실에 있는 판매를 잘하는 사람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 서울 안의 다른 지점으로 확장한 뒤 더 나아가 전국에 있는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만났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온라인에서 수도 없는 업종의 사람들로 확장되면서 나의 세계관은 몇천 배로 늘어났다. 당신이 속한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한계를 짓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에게 제안하자. 제안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 상위 클래스와의 만남을 통해 세계관을 확장하는 더 쉬운 방법을 알려주겠다. 지금은 지식 창업이 흥행하는 시기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노하우를 팔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들은 지식 창업의 필드에서 자신의 팬층을 확보하고 더 강력하게 자리 잡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기획한다. 그들의 SNS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두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들이 여는 이벤트에 참여하자. 나는 유명 자수성가 유튜버 2사람을 이 방식으로 만나 당시에 겪던 슬럼프를 단번에 극복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은 라이프 해커 자청님으로 과거에 모집했던 네이버 카페 운영진으로 선발되어 만났다. 다른 한 사람은 유튜버 안대장님으로 집들이 이벤트에 선정되어 만났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전문가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한다. 이것조차 매번 안 되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강의나 컨설팅에 돈을 써서 수강생으로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고의 투자는 나에게 하는 투자다. 다행스럽게도 이 책을 구매하는 데 돈을 쓴 독자분들은 배움에 투자하는 걸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다. 남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와 박사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해 1년간 수천만 원을 쓰지만 정작 남들이 자신의 스펙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강의나 컨설팅에는 단 1만 원도 쓰기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걸 심리적 회계라고 부른다. 친구들과 주말에 모여 마시는 술값에는 아무렇지 않게 5만 원, 10만 원씩 쓰지만 정작 책을 사는 2만 원은 아까워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본인의 무지함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가 있기에 배움을 선택해서 하나라도 더 얻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끝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물 안에 있으면 같은 처지에 있는 개구리만 보일 뿐이다. 제안하기를 통해 선구자들을 만나면 자신의 세계가 확장된다. 그들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면 최소한 5개 이상의 궁금한 질문들을 추려서 최대한으로 길게 만나자. 왜냐하면 나중에는 만나지 못할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어떠한 명분이라도 만들어 2번, 3번 만나자. 한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만나면서 친해져야 속 깊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면 커피 영상이 참 많아요. 저는 이런 여름날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